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정부 여당은 오염수 방류돼도 인체에 영향 없다는 입장인데요. 과연 사실일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백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예, 안녕하세요. 백도명입니다. 네네. 교수님, 그 가습기 살균제하고 성면, 원전 인근 주민 안전 영향 등등 해서 보건 안전 연구를 30년 넘게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전문가가 보았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? 글쎄요. 제가 주로 했던 작업은 환경 영향 평가였는데요. 네. 예, 근데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생태계의 먹이사슬 내지는 뭐 서로 서식처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데, 이런 생태계가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사실은 잘 예상을 못합니다. 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DDT라는 살충제를 DDT요. 시작했는데, 엉뚱하게도 그 훨씬 낮은 치사량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 철새들이 이 DDT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. 이거는 결국 먹이사슬 곤충을 새가 잡아먹고, 네. 이제 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DDT가 농축이 되게 되고, 네. 그러면서 이제 철새들한테 생식 독성이 일어났던 변화였는데요. 이제 그와 같이 어떻게 연결될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인데, 후쿠시마 앞바다라는 것도 현재 생태계가 망가져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, 네네. 많은 오염이 아직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, 그 앞에 있는 그 오염 물질들 또 물고기들이 단순히 조류의 흐름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물고기가 먹이를 찾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먹이 사슬이 어떻게 연결될지, 또 그런 거가 현재 기후 변화도 겹쳐진다고 하는데, 그래서 해류의 움직임, 먹이 사슬, 물고기 이동 등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를 아직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말하자면 생물학적으로 먹이사슬에 농축되는 것, 그 영향 이런 것들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. 저희 이제 그 세슘 어떤 뭐 이렇게 그 물고기들이 많이 뭐 보고되는데요. 예. 세슘 우럭 뭐 나왔습니다. 180배 기준치에. 그게 그 세슘이 이제 물고기들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농축이 되는 먹이사슬을 통해 이게 높아지는 대표적인 그런 물질입니다. 그리고 그 삼중수소도 삼중수소의 유기결합 내지는 이제 그게 단지 그 물로서의 삼중수소가 아닌 그런 방식으로 조직과 결합하게 되면 오랫동안 신체에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그 농축 효과랑 똑같은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데, 농축의 가능성은 뭐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판단합니다.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는 거 아닌가요? 생물학적인 그 영향 평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예측하기도 어렵고. 그러니까 IAEA 보고서에서도 잠깐 뭐 얘기는 하지만 그 평가의 그러니까 어떤 생물 종들이 먹이사슬로 연결돼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, 너무 세 가지 이 종만을 들고 있어서 그거 이외에는 먹이사슬이 그러면은 작동하지 않은 다른 먹이사슬은 없는 것이냐 하는 것들도 비춰봤을 때 환경 영향 평가의 범위가 조금은 굉장히 기계적인 그런 내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. IAEA의 보고서 자체가
너무 기계적이고 제한적이다. 환경 영향 평가 자체가. 근데 왜 이렇게 그 과학자들 중에서 핵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 없다. 뭐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거다. 뭐 세슘으로 평생 가서 뭐 한 마리나 먹겠냐. 한 마리 먹어도 상관없다. 인체 네. 무해하다. 또 약대 교수님 한 분은 뭐 1리터든 5리터든 10리터든 다 먹겠다. 이렇게 문제 없다. 안전하다라고 단언하는 과학자분들도 이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과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나요? 그러니까 그 원자력을 다루시는 분들이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예. 현 방사능 내지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좋아하는 방사능이 네.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. 그렇지만 그 병원에 저희가 이제 진찰 받으러 갔을 때 임산부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네. 단순 흉부 사진, 즉 심플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지 않습니다. 꼭 예, 하기 전에 맞습니다. 물어보고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안 하거든요. 그렇죠 한 것도 혹시 네네. 찍을 필요가 있어서 찍는다 하더라도 그때 배를 가리고 태아에게 전혀 방사선이 도달하지 않도록 하고 나서야 찍게 됩니다. 네네. 결국 필요 없는 방사선을 이렇게 그 저희들이 이 같은 관리를 하는데 네. 글쎄요 그냥 그 별게 없다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의학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의 아주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 네. 어떤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결국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의학적 관점에서 우리 백동현 교수님 의사로서 그 원자핵공학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얘기 뭐 하세요. 뭐 오염수 10리터 마시면 엑스레이 사진 한 번 찍는 수준이니까 상관없다. 이렇게 백원필 한국원자력 학회장님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건 의학적 관점, 의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 걸로. 예. 오염수 그럼 마시면 안 되는 거죠? 이거 마시면 안 되겠는데요? 말씀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. 아니 글쎄요 오염수라고 하는 것이 물에 빠져서 내지는 다 살아남기 위해 하여튼 마실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닌데 네. 일부러 그렇게 마신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내지는 이제 그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네. 오염수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아마 삼중수소라고 하는 네. 이렇게 소위 이제 그 베타선 전자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쪽인데 약한 방사능이니까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네. 이 오염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네. 그 안에는 아주 여러 가지 그 중에 잘 알려진 세슘이나 스트론튬이나 이런 요드 관련된 것들 이외에도 네.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것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네. 반감기가 긴 짧은 물질은 그냥 가만 놔둬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네. 반감해서 없어지는데 반감기가 긴 물질들은 그게 길게 측정하지 않으면은 네.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. 그래서 오염수에서 측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네. 그게 얼만큼 긴 시간 동안 측정했는지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.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내지는 그걸 전체를 제대로 정말 아주 길게 아주 꼼꼼히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. 그냥 계산된 선량이 작으니까 괜찮다. 그거는 별로 조심하는 태도가 아닐 것 같은데. 자,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
백 교수님이나 또 몇몇 분들, 몇몇 과학자들, 공학자들 이런 분들의 얘기, 또 국민들의 궁금함, 공포감 자체가 괴담이다. 라고 예. 오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정부 여당 측에서 뭐가 괴담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예. 그 괴담과 과학이 싸워서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다. 그럼 뭐가 괴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포감 자체가 괴담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공포감이나 불안함, 확실치 않은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괴담 취급하는 게 이게 적절한 일입니까? 아니, 감정이라고 하는, 어떤 공포감이라고 예. 말씀하고 하는데, 예. 그거의, 가장 큰, 원인은 그 자체가 그 판단할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, 예. 그게 뭔지 잘 몰라서 그거에 따른 어떤 음. 공포감이든 아니면 다른 문제 감정이 생겨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. 네. 이거는 그 안에서 알려진 문제를 그 서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최선의 선택을 하자는 그런 태도와는 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싸잡아서 의견이 다른 것들을 깎아내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. 맞는 태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. 특히 불확실한 알겠습니다.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 부처의 눈에 부채가 보이고 돼지의 알겠습니다. 눈에 돼지가 보인다는 그런 거를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. 지금까지 백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.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.